사실상 자사특목을 가는 친구와 일반고를 가는 친구,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특목에 가서 잘하는 친구와 일반고에 가서 잘하는 친구의 특징이 아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데이트 버전 고교 선택 가이드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찍은 고교 선택 가이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아주 큰 사랑을 받은 영상이 돼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 영상에서 거의 다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작년 제가 찍어놓은 고교 선택 가이드를 보고 오시거나 보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이해하시기 편하실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교 선택 가이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이랑 또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굳이 핵심적인 거 두 가지를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첫 번째는 학업 역량,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질과 성격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학업 역량에 관련된 부분은 저번 영상에서는 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한번 제대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특목을 쓰게 되는 친구들과 일반고를 쓰게 되는 친구들 모두 다 변함없이 학업 역량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대학이라는 상위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자사특목에 필요한 학업 역량과 일반고에 필요한 학업 역량이 약간 느낌을 달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시든 노력을 해주셔야 하기는 합니다. 저는 학업 역량을 크게 전행학습을 기반으로 한 확장적 학업 역량과 내신 시험을 기반으로 한 암기형 학업 역량,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전행을 기반으로 한 확장적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자사특목을 쓰는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한 학업 역량이기는 합니다. 전국형 자사고들이든 광역 자사고들이든 이 자사고들이 기본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이 여타 다른 일반고와 다르게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학제나 커리큘럼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자율성이라는 게 물론 전인교육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어떤 활동들 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교내 어떤 수업 안에서 여러 외부 자료를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단순히 교과서에만 몰입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그런 식의 학습들이 또 생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신 공부만을 하다가 이런 자사특목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자율형 어떤 학제들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응용력이나 아니면 뭐 논리력 아니면 뭐 사고력이나 다양한 어떤 다른 학업 역량들이 조금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시절에 우리가 그런 학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저는 당연히 대표적으로는 이제 독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을 읽음으로써 사실상 독해력뿐이 아니라 뭐 사고력이나 논리력 같은 걸 기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고등 과목의 선행을 통해서 이런 학업 역량을 또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 수학이나 고등 과학 같은 부분들은 당연히 중학 수학과 중학 과학과는 좀 다르게 범위적으로도 당연히 넓지만 깊이감도 깊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암기가 먹힌다기보다는 아이가 본인이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한 이해력, 응용력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행을 뭐 많이 했다고 해서 자사특목에 가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고등선행 학습들을 통해서 본인이 중학교 내신 공부를 통해서는 발현할 수 없었던 학업 역량들을 많이 키워놓은 상태에서 아니면 이제 길러져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자사특목에 들어갔을 때 확실히 적응도가 좋을 수는 있겠죠. 자, 근데 반대로 내신형 시험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신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정된 시간 동안 한정된 어떤 과목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고 지엽적인 부분까지 암기하는가,
체계성과 암기성을 기반으로 한 공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 전제는 당연히 자사특목에서도 내신형 학업 역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자사특목에 가서 잘한다는 건 등급을 잘 딴다는 뜻인데 이 등급을 잘 딴다는 것 자체가 내신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사특목에서도 내신형 시험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신형 시험 방법에 있어서 적응력이 좋고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안착을 잘한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신 시험이 일반고에 갔을 때도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시험 자체의 분위기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아이의 기질적 성향이 안정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약간 그런 식의 좀 안정지향적 추구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일반고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 놓고 봤을 때도 자사특목을 가는 친구와 일반고를 가는 친구한테는 이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다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질과 성향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질과 성향은 부정적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 부정적 외부 자극이라는 걸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정적 코멘트를 들었을 때 아이의 반응, 인풋을 굉장히 투입했지만 아웃풋이 안 나왔을 때 아이의 반응, 잘하는 친구를 말 그대로 봤을 때 아이의 반응. 자, 요 세 가지가 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자사특목에서 굉장히 많이 마주대할 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 자극입니다. 이 부정적 외부 자극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는 건 그냥 단순히 무던하다. 약간 요거와는 전 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걸 그냥 일종의 회피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냥 뭐 모른 척 한다던가 마주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경우들을 멘탈이 뭐 강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우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피형 성향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직시하고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정적 감정을 잘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현실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자사특목을 가기 위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필요한 역량일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 코멘트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물론 뭐 요즘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겠지만 잘 못한다거나 부족하다는 코멘트를 받았을 때 또는 밤을 새서 무언가를 했는데 점수가 뭐 20점, 30점밖에 안 나왔을 때 또는 정말로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잘하는 친구를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우선 그것을 좀 잘 소화를 하는 예를 들어 운동으로 풀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잠을 좀 자버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이들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만의 감정 해소법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조금 가라앉아지면 그럼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인풋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안 나오거나 부정적 자극이 왔을 때 또 그걸 소화하고 그리고 다시 투입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줘야지만 자사특목같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학교에서도 저희가 잘 버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단순히 선행을 많이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아이가 성향이 좀 너무 그렇지가 못한 부분이 있다. 좀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뭐 좀 더 신이 나서 잘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든 당연히 칭찬은 다 좋아하죠. 자, 근데 그런 칭찬이 좀 필수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칭찬을 통해서 본인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잘한다는 느낌으로써 프로젝트를 할 때 집중해서 하게 되는 분명 이런 성향의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고가 조금 더 나으실 수는 있겠죠. 이거를 단순 계산하기는 참 어렵긴 하지만 결국 자사특목에 가는 것보다 일반고에 가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건 본인이 약간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환경이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 자극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큰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일반고를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사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이 부정적 외부 자극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자사 특목에 갔을 때 조금 더 극대화시켜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고에 간다고 해서 또 아예 원천 차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고에서도 물론 당연하지만 상위권 내신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아이가 또 그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자사 특목이든 일반고든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부정적 외부 자극에 조금씩 노출을 시켜주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마음의 힘을 좀 기른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어디든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것을 제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학교 3학년까지 봤을 때 어떤 기질과 성향이냐에 따라서 자사특목과 일반고를 결정하시는 또 좋은 기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오늘은 또 고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학업 역량과 그리고 부정적 외부 자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는데요. 사실상 자사특목을 가는 친구와 일반고를 가는 친구,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특목에 가서 잘하는 친구와 일반고에 가서 잘하는 친구의 특징이 아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학업 역량이 좋고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친구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어느 학교를 가든 잘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 제일 부러워하시는 완벽한 학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가 아니면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자사특목이 그래도 조금 더 아이한테 맞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고가 조금 더 아이한테 맞을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